어이가 없네. 아이디 홍식이. 어이가 없네. 여길 안 잡으네요. 드디어. 유아인 씨가 이렇게 정모에 찾아주니까 정말 활기가 좀 남다른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방구석 일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한국 배우 중에 한 명이 유아인 배우라고 그럼요. 생각을 해요. 그럼 좋지 아니한가 서영 골동 양과자점 완득이 깡처리를 거쳐서 사도와 또 베테랑을 거치고 번인까지 훌륭한 선임이 될 거예요 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대답을 만들어내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아하는 이런 곳이구나. 이런 거죠. 너무 좋다. 2015년 베테랑과 사도라는 작품을 통해서 본격 성인 연기의 시작을 알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두 편의 영화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유아인의 시대가 한국 영화계에 열렸다. 잘 알려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베테랑에서 전무후무한 악역이었죠. 아동학대, 여성학대, 동물학대를 다 하는 학대 전문가. 정도의 그런 악역 연기고요. 얘기했던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이런 면이 있었어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완득이었거든요. 아 완득이. 되게 좀 화려한 느낌이었는데 이런 캐릭터도 연기할 수 있구나. 그때부터 더 이 배우에 대해서 되게 좀 집중을 했는데 고양이다, 새끼야. 저는 유아인 배우가 사극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좀 했었어요. 저는 그 유아인 배우의 어떤 그 야성의 매력을 처음 느꼈던 작품이 장옥정 사랑에 살다. 그래서는 또 숙종을 연기를 했는데 그때 또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섹시 숙종이라고 하는 또 별명을 또 색종. 아니 은근히 줄여서 섹시 색종 줄여서 색종. 색종이 뭐? 줄여서. 색종이. 네, 색종이. 아이고. 아니 뭐 진짜 많은 영화들 우리가 지금 얘기해보고 있는데 오늘 유아인 배우와 함께 방구석에서 함께 볼 영화는 이종수. 나야, 신혜미. 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 나이에 저렇게 살 수 있지? 가끔 비닐하우스를 태운다고요. 종수가 어릴 적 동네 친구 혜미를 만나고 그녀에게 정체불명의 남자 벤을 소개받으면서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제71회 칸 영화제 국제비평가 협회상 기술상, 제55회 대종상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제12회 아시아 태평양 스크린 어워즈 심사위원상, 제45회 세턴 어워즈 최우수 국제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개봉일은 2018년 5월 17일에 했습니다. 자, 영화를 보면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는데 열심히 춤을 추는 혜미의 모습을 보면 탬버린으로 장단이라도 맞춰주고 싶죠? 그래서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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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탬버린 현숙 씨의 생일에 개봉했습니다. 오 정말? 자, 이번에도 스카라님이 보내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작가 지망생인 종수는 아르바이트로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난 이 오프닝이 너무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실제 같아서 정말 깜짝 놀랐던 오프닝 장면이었어요. 맞아. 길을 지나는 장면을 이틀을 찍었어요.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사실적인 느낌. 한 우류상가에 배달 일을 하고 있던 그를 한창 판촉 행사를 하고 있던 나레이터 모델이 알아보죠. 이종수. 나 모르겠어? 전종서 배우님. 동네 살아. 데뷔작인 거예요? 데뷔작입니다. 데뷔작부터 큰 작품을 맡으셨다. 나야, 신혜미. 그런데 종수는 어릴 적 고향 친구라던 혜미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따 저녁에 같이 술이나 먹을까? 이들의 우연한 만남은 그날 밤 술자리까지 이어지죠. 내가 키우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내가 아프리카로 여행 가는 동안 네가 밥 좀 줄 수 있어?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던 차에 종수는 며칠 뒤 혜미가 살고 있는 좁은 원룸에 찾아갑니다. 집 좋네, 웬만하면. 이 집은 북향이어서 늘 춥고 어두운데 남산 전망대 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돼서 여기까지 들어와. 진짜 운이 좋아야 볼 수 있어. 보이라.
나와봐. 보이라. 고양 이름이 보일이야?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리는 보이지 않았죠. 보일이도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거 아니야? 믿지도 않은 고양이한테 밥을 주라고 내가 널 여기까지 불렀다고? 고양이가 없다는 걸 잊어먹으면 돼? 그렇게 두 사람은 하룻밤을 보내고 종수는 파주 고향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저렇게 그냥 꾸미지 않고 저렇게 멀멀하고 저런 모습의 유아인 씨가 참 좋아요. 저도 너무 편해요. 저렇게 메이크업도 거의 안 한 거죠. 되려 좀 더 거칠게 표현하려고 그 정도에 분장했던 것 같아요. 조금은 무기력하게 보이는 그는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난 해미의 부탁을 잊지 않고 간간히 서울로도 향합니다. 보일아 어딨니? 고양이의 흔적으로 보아 정말 어딘가에 숨어 있는 듯 보이죠. 이게 뭘까요 보일씨? 그리고 종수는 해미의 사진과 남산 타워를 보며 주인 없는 집에서 뜬모를 행동도 하곤 합니다. 그러던 그때 나야 혜미. 공항으로 마중 나와달라는 해미의 전화가 걸려왔죠. 반가운 마음에 공항을 찾은 종수 앞에 웬 낯선 남자와 함께 도착한 해미. 벤 오빠. 여긴 나의 하나뿐인 친구 이종수. 벤이라고 합니다. 우린 나이로비 동지야. 스티븐 연. 스티븐 연. 한국말을 저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배고파요. 비행기에서 자느라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녀의 정식 남자친구도 아니었던 종수는 벤이라는 자를 경계하기도 애매합니다.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 그냥 노는 거예요. 놀아요? 예. 요즘은 정말 화났다. 포창전거리 날라가죠. 날아가죠. 며칠 뒤 축사를 청소하던 종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종수야. 나 지금 벤 오빠랑 거기 가고 있어. 갑작스레 시골의 누추한 집까지 보이게 된 종수는 겸연쩍은 인사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혜미는 우물도 어릴 적 없어졌더라. 기억을 떠올리며 또 자신만의 이야기를 늘어놓죠. 우리 집 옆에 우물이 하나 있었잖아. 나 어릴 때 거기에 빠졌었는데 그때 종수가 날 발견해서 구출됐지. 그런데 기억도 못하네. 하지만 종수의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였죠. 먹을 거 좀 사왔어요. 벤이 가져온 와인을 마시며 노을을 바라보는 세 사람. 분위기가 나쁘지 않네요. 좋다. 오늘이 제일 좋은 날 같아. 난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취미가 있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쓸모없고 지저분해서 눈에 거슬리는 비닐하우스들. 그게 쓸모없고 불필요한 건지는 형이 판단하는 건가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어요. 소름 끼치도록 태연하게 귀대한 이야기를 하는 벤. 여기 웬일이에요? 그때 한 여성이 벤을 찾아오죠. 오빠! 미안해요. 늦었죠? 종수는 카페를 아니, 나설 갑자기 때가 내가 일이 돼서야 생기나 봐. 혜미의 행방을 묻습니다. 혹시 혜미하고 연락되세요? 저는 연락이 안 돼서요, 한 달째. 그렇죠. 나도 걔 연락이 안 돼요. 혜미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그녀의 실종을 태연하게 얘기하던 벤을 보며 종수는 그에 대한 의심을 키워가죠. 그리고 혜미가 사라진 원룸에서 종수는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하죠. 얼마 후 혜미와 함께 있다며 벤을 불러낸 종수. 혜미하고 같이 보자면서요. 혜미 같지 않았어요. 그를 사정없이 찔러대던 종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피 묻은 옷가지와 모든 걸 태워버리고 그 자리를 떠버리죠. 동그랗게 보이는 하늘만이 삶의 유일한 희망처럼 어느덧 우물 같은 세상에 갇혀버린 종수.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한 분노를 품고 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안한 청춘들을 담은 영화 버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시사회 초대를 받고 갔었는데 보고서 막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영화가 뭐지? 하면서 한 일주일 내내 계속 이 버닝 안에 빠져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해석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뭐 어떤 정답을 찾는다 뭐 이랬으니까 이랬을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을 갖고 노는 영화일 수도 있어요.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조차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정답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될 수 있는 작품이라는 맞아요. 점이 또 버닝의 힘이기 때문에 그 다음을 관객들에게 던져주는 영화가 아닌가. 그냥 저는 그 정도로만 느끼고 있습니다. 버닝은 유아인 배우 또 이창동 감독님의 만남으로 화제가 정말 됐던 그런 영화였죠. 버닝은 이창동 감독님이 선보이는 6번째 연출작이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백상예술대상 시나리오상을 수상하신 걸로 시작을 해서 초록 물고기, 박하사탕, 오아시스, 밀양시 한국 영화계를 가장 대표하는 문제적 감독 1호가 이창동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두를 던져주는. 화두를 그것도 이렇게 던져주지 않죠. 노룩. 혹시 이창동 감독님과의 작업에 대해서는 좀 기대하는 바가 예전부터 있었을까요? 배우로서 가졌던 커다란 꿈 같은 것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루어지리라 딱히 생각하지 않았었고 이런 감독의 이런 세계의 규칙에 이런 질서에 놓여지게 된다면 나는 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순간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꿈 같은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런 게 진짜 되게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대답하기 힘든데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청년의 어떤 분노를 걱정하는 아저씨가 보였어요. 근데 그 걱정은 분노하지 말라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분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카메라와 종수의 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시나리오 작가였던 분과 이창동 감독님은 버닝을 분노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한 적이 있었대요. 종수 씨는 무슨 소설을 쓰세요? 저는 아직까지 무슨 소설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저한텐 세상이 수수께끼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있는 그대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사실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싶어 하셨던 것 같고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청춘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청춘이라는 말을 싫어하셨어요. 이 시대의 청춘들은 그 말이 적용될 만큼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애정, 기성세대로서의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이 강렬하게 느껴져서 죽는 건 너무 무섭고 그냥 아예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장 현대적인 젊은이들의 영화 막 무슨 90년대 막 감성이라는 것이 폭발하던 때의 때깔 좋은 그런 청춘 영화가 그 시대의 청춘 영화라면 또 이런 시대의 청춘 영화는 젊은이들의 영화는 이래야 한다라는 느낌을 저한테는 줬던 영화가 아니라 저 사람이 너 왜 만나는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좀 케미가 좋았던 것 같아요, 세 배우가. 사실 유아인 배우는 이전에 연기했던 캐릭터들을 보면은 되게 좀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이의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뭔가 이 작품은 이창동 감독님의 세계관도 중요하지만 이 유아인이라고 하는 배우의 어떤 고유성을 놓고 이 영화를 해석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등장할 때 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평범한 20대 남자로 등장을 했고요. 해미는 이 작품 속에서 전체적인 주제나 궁금증들을 던져놓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집 옆에 우물이 하나 있었잖아. 나 어릴 때 거기에 빠졌었는데. 너 기억나? 배는 되게 중요한 순간마다 소름 끼치도록 해석하기 힘든 그 웃음과 하품을 던지면서 워킹데드의 세계에 있다 와서 영화를 보는 내내 저 사람의 정체는 뭘까? 뭐지?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긴장을 주는 인물이었죠. 유아인 배우는 종수의 캐릭터를 좀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표현하지 않는 것이 숙제였어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뭐 어느 정도 강도로 표현할 것인가, 연기할 것인가 그 숙제들을 다 차단하고 카메라 앞에서 존재하는 그냥 공간과 함께 반응하는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종수에 어울린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종수일 거다. 그래서 유아인은 종수가 맞으니까 달리 유아인을 왜 캐스팅했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거 너무 이창동 감독님 대사.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처음에 영화 보면서 유아인 배우가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에서 과연 어울릴까 했는데 일단은 저는 그 걸음걸이부터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마치 좀 무용을 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고요.
인물에 대해서 상상을 해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움직임, 걸음걸이, 얼굴의 텐션. 예를 들면 조태호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러고 있어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근데 종수는 계속 이러고 있어요. 맞아. 이게 어떤 이걸 정말 표현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인물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탁 찾아지는 것 같아요. 이건 종수야. 나 드디어 종수가 됐어.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많은 작품들이 강렬한 연기, 막 신들린 연기, 광기가 있는 연기 그런 것들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상업적 성공을 거두게 하는 어떤 요소가 되는 그런 트렌드가 흘러가고 제 몸에도 그걸 거부하면서도 그걸 소화하고 있는 제가 존재했었고 10대 때 대구 촌놈이 서울의 상경에서 연기하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말도 잘하고 싶고 인터뷰도 잘하고 싶고 연기도 잘하고 싶고 현장에서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고 싶고 다 잘하고 싶어서 막 이 나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 정말 부자연스러운 인간이 됐구나. 괴물처럼 내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던 순간도 있었는데 버닝이라는 작품에서 종수로 살아갔던 시간이 배우로서 제 몸에 배이던 어떤 타성을 그나마 제 스스로 자각하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